노화는 극복될 수 있는 하나의 질병이다. 이건 지금까지는 지금 제 과학자들의 시선, 과학자들의 시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과학적인 그 발명, 과학적인 그런 그 흐름 이런 것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그러면 과연 왜 사람은 늙는가? 노화의 원인은 과연 뭔가? 이런 걸 좀 알아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화라고 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화는 하나의 질병인데 노화가 질병이라면 노화의 그 원인이 뭐냐? 원인. 그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뭐냐?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은. DNA 손상에 의한 유전적인 불안정성. 또 텔로미어 있죠. 텔로미어가 마모되는 거. 유전자 염색체 끝에 달려있는 꼬리 같은 거 텔로미어라고 그러는데 텔로미어 길이가 짧으면 짧을수록 그 수명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 텔로미어에 마모가 된다는 거. 그 다음 후속 유전체의 변화, 단백질 항상성, 능력의 상실, 또 대사 변화로 생기는 영양소 감지 능력의 혼란,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줄기세포 소진, 세포의 의사소통의 변형과 염증 분자의 형성. 이게 이제 데이비드 싱클레어라고 하는 그 교수가 노화의 종말이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이제 노화에 관한 쭉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노화의 원인을 그렇게 정리해서 지금 제가 말씀해 드린 것이 이 노화의 종말 이 책에 나오는 노화의 원인입니다. 그런데 이거 뭐 복잡하고 어렵죠. 뭐 DNA 손상으로 인한 유전적 불안정성, 텔로미어야 마모, 뭐 후속 유전체 변화,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나오는데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뭉뚱그려 가지고 이 유병팔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 한국 부산대학 의대 교수인가 그런데 이분이 125세 건강법이라는 책을 냈어요. 그 제가 읽어보니까 125세 건강법에서 이분이 정리하기를 노화의 원인이 많은데 두 가지다. 활성산소의 산화 스트레스로 말미암아서 세포가 늙고 또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 때문에 세포가 늙어서 노화가 된다. 이런 얘기를 125세 건강법에서 유병팔 교수가 정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많은 내용을 자기가 감추인 거죠, 이렇게.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책을 한 권 더 읽어보니까 엘리자베스 블랙본이라고 하는 호주 출신의 그 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이제 미국의 무슨 대학이더라? 거기 교수인데 2009년도에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이 엘리자베스 블랙본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이제 텔로미어를 연구한 사람인데 이 텔로미어 이펙트라 그래가지고 이 책을 썼어요. 거기 그 책에서 또 노화에 관한 걸 다루는데 이분은 이제 인슐린 내성이 또 노화의 원이다. 그 중에 하나가 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세 가지로 간추려 봤습니다. 그러면 자, 노화의 원인이 이 세 가지인데 그럼 활성산소의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과연 뭐냐? 우리 몸은 산소를 필요하다는 건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죠. 산소가 들어오면 뭘 하냐? 산소가 들어와서 우리가 먹은 음식물을 분해합니다. 그 우리가 먹은 그 음식물을 그 에너지로 만들 때 산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 에너지를 만드냐? 미토콘드리아에서 세포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만드는 공장이죠, 말하자면. 그럴 때 그 음식물에서 나온 그 영양분이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갈 때 산소도 거기에 들어가거든요, 미토콘드리아에. 그때 활성산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때 그 생기는 그 활성산소가 그 세포를 공격해가지고 그 세포를 공격해서 세포가 죽게 된다는 거죠. 그걸 해서 세포가 노화한다라는 것이 활성산소의 산화 스트레스라는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염증. 그리고 뭐 염증이라는 건 또 우리 몸 안에 뭐 염증이 있습니다. 뭐 뼈도 염증이 있다고 하잖아요. 뼈도 염증이 있고 뭐 목 전려도 뭐 염증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 염증이 발생하죠. 우리 몸 수시로. 그런데 가장 큰 것은 우리 몸에 대식세포라는 게 있는데 그 대식세포가 병균 들어온 거 잡아먹어야지
만약 잡아먹어야지 안 잡아먹으면 병균이 우리 몸에서 자꾸 자라나가지고 병도 죽게 되죠. 그러니까 대직세포가 그 병균을 세균을 잡아먹을 때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이라고 하는 것에서 그 염증이 생긴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포가 늙으면 노화세포가 되지 않습니까? 노화세포가 되면은 노화세포 자체가 이게 빨리 죽어서 나가야 되는데 노화세포가 안 죽고 그냥 노화 한태로 개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노화세포에서 옆세포에다가 자꾸 나쁜 신호를 보내가지고 옆세포를 갖다가 그 염증을 생기게끔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노화세포를 그래서 좀비세포라고도 또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염증이 생기는 겁니다. 염증이 없으면은 우리가 노화가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슐린 내성. 이 인슐린 내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 인슐린이 인슐린이 그 당뇨병 환자들한테 인슐린 주사 맞는다는 거 다 아는 얘기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뭐 그래서 생기는 병이 당뇨병이죠. 그래서 약을 먹거나 뭐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인슐린은 뭐라 하냐면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건데 췌장에서 분비가 될 때 우리 몸속에 피 속에 포도당 당분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포도당을 갖다가 분해화시키기 위해서 인슐린이 그 췌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인슐린이 만들어질 때 포도당이 있는 걸 보고 만들어지는데 이걸 잘못 인식해가지고 췌장이 포도당이 많은 줄 알고 인슐린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췌장이. 그래서 인슐린이 과다되게 만들므로 해가서 그래서 과로가 돼서 노화가 돼서 그 사멸이 된다는 그것이 인슐린 내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당뇨병 환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특히. 자꾸 이제 인슐린이 자꾸 분비가 되고 그럼 당이 빨리 양분을 변화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소화가 되고 에너지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인슐린을 또 췌장에서 만들어내고 또 그런 악순환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그런데 이런 얘기를 다 알아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알아야 건강에 최소한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리고 또 영생을 추구하는 분들, 왜 늙는지 궁금한 분들, 이 정도는 알아서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분이 이제 엘리자베스 블랙번이라고 하는 교수인데요. 이분도 이제 테드에서, 텔로미어라는 어떤 것이고, 텔로미어가 어떤 효과를 일으키는지, 노화에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 강연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에서 말한 노화의 원인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원인을 갖다가 제거하면, 그러니까 산화수들을 최소화시키고 활성산소가 만들어내는 산화수들을 없애버리고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염증을 없애고 인슐린 내성을 없애게 되면 노화는 저절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노화가 이제 없어지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런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들이 과학자들이 약을 만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여태까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는 우리가 왜 노화를 하는지 그리고 노화는 극복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노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노화는 하나의 질병이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그 질병으로서 치료할 수 있다. 노화의 원인을 밝혀서 그걸 치료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질병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그래서 제가 지금은 이제 그러면 세포 차원에서 어떻게 노화가 발생하는지 세포는 어떤 식으로 죽는지 그걸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세포 분열이죠. 우리는 이제 엄마 아빠의 세포 이제 정자 난자가의 결합 수정란 하나가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 되고 해가지고 우리 몸이 이제 어린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몸이 자라가지고 이제 성인이 되죠. 성인이 되면 성인의 몸에 그 세포는 약 100조 개라 그래요. 뭐 학자들마다 뭐 60조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뭐 하여튼 100조 개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백조개로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게 기적 같은 일이죠. 정자, 난자의 결합으로 수정단이 생겨서 세포 분열이 돼가지고 백조개가 돼가지고 우리 몸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런데 정말로 신기한 것이 이 하나의 세포에서 어떻게 하나의 세포인데 어떻게 뇌가 되고 눈이 되고 팔다리가 되고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 생명의 놀라운 그런 경이로운 일이죠. 이런데 이렇게 해서 우리 몸이 이제 백조개 세포를 갖게 되는데 만일 우리가 이 백조개 세포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이 장기를 우리 몸을 죽지 않고 오래 살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세포는 일정한 횟수를 분열하면 죽습니다. 분열이 멈춰요. 그것을 과학자들이 밝혔는데 레이 헤이플릭이라고 하는 사람이 1961년도에 세포는 분열의 횟수가 정해져 있다. 우리 몸의 세포는 64회 정도 세포 분열을 한다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 세포 분열이 멈추면 노화세포가 되고, 노화세포가 되면 또 죽기도 하고, 노화세포가 여러 가지 말썽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게 헤이플릭 한계라는 거예요. 세포가 일정한 분열되면은 분열을 멈추고 노화가 되고 사멸한다는 거죠. 이게 그리고 뭐 효모세포, 예를 들어서 이런 그 효모 있지 않습니까? 효모세포는 23번, 4번 정도 분열해요. 그러니까 다 다르죠. 이렇게 이제 그것을 헤이플릭이라고 한계라고 하는데, 헤이플릭 한계에 따라서 우리 이제 인간의 저걸 보니까 사람의 세포는 60회 정도 분열한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피부세포는 2, 3주 정도의 수명을 가지고 있고, 골세포는 10년, 적혈구는 4개월, 백혈구는 1년, 정자는 고작 3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피도 수명이 있는 거죠. 그죠? 피도. 왜? 적혈구가 4개월, 백혈구가 1년이니까 우리 몸의 피 안에는 적혈구, 백혈구 등등, 뭐 혈장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몸의 피도 수명을 가지고 썩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세포의 분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죠. 이 세포 분열돼서 이 세포 분열이 끝나면은 새로운 세포를 만들어지지 못하면은 우리도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노화로 세포가 이렇게 헤이플릭 한계에 따라서 세포 분열을 멈추고 노화가 되면 노화세포가 되면 그러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뭐 뻔한 얘기죠. 각 기관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눈은 눈대로 침침해지고 잘 안 보이고 노안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먼 데는 보이지만 가까운 잘 안 보이고. 그렇죠? 또 간은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해독을 하는 작용이 떨어지죠. 간세포가 부족하면. 심장도 아무래도 또 조금만 뛰어도 숨 차고 심장병 현상이 나오죠. 췌장 등등 여러 가지 뭐 장기들에서 기능이 저하되죠. 세포의 노화로 말미암아 각 기능이 저하가 되니까 조금만 일을 해도 힘들고, 나이가 들면은 바람만 불러도 휘청휘청 거린다고 그럴 정도로 그런 그런 몸들이 되는 겁니다. 좀 불쌍한 일이죠. 불쌍한 일이 되는 거죠. 그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좀 어려운 과학적인 얘기를 노화와 뭐 관련시켜서 쭉 얘기를 해왔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주제는 노화는 극복될 수 있다라는 거죠. 노화는 극복될 수 있는데 노화의 극복은 과학자들은 여기까지 왔다는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학자들도 노화를 당연한 일로 생각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질병이다, 치료 가능한 것이다 라고 문다는 것까지 온 거예요. 지금요. 제가 그걸 쭉 설명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여러 사람 과학자들 얘기하고 그러니까 믿을만 하죠. 그죠? 아, 그렇구나. 과학이 이 정도까지 왔구나. 그런 데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조금 아직까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금 조금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게 정말로 진짜 중요한 노화를 극복하는 이론인데, 바로 이 아까 말씀드린 노화의 원인이 되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인슐린 내성이라는 것은 결국은 피가 산화돼서 생기는 거거든요. 피가 산화되니까 세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산화 스트레스가 생기고 피 속에서 염증이 생기고 인슐린은 계속 분비가 돼가지고 혈액을 계속 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당뇨가 나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피의 썩음이라는 것이, 피가 산화된다는 것이 마음에 따라서 된다는 거, 마음에 따라서 된다는 것, 요거를 갖다 과학자들이 아직까지는 완벽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걸 이 얘기도 하려면 또 한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피 속에는 바이오트론이라고 하는 것과 녹시트론이라는 것이 있다. 바이오트론은 영생의 물질, 영생의 효소라는 거고요. 녹시트론은 죽음의 물질, 죽음의 효소라는 겁니다. 이거를 있다고 밝혀하신 분이 조희성님이에요. 처음으로 말씀하신 거죠. 조희성님이. 이 피 속에는 바이오트론과 녹시트론이 있다. 이거 과학자들 모르는 얘기입니다. 과학자들이 바이오트론, 녹시트론이라는 용어를 모릅니다. 이거 우리가 만든 용어예요. 바이오트론, 녹시트론. 바이오트론과 녹시트론이 있는데, 이 바이오트론과 녹시트론은 오로지 마음에 의해서 된다는 거죠.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트론과 녹시트론은 마음에 의해서 즉각 분비가 된다는 거죠.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 몸 속에서. 그래서 영생할 마음을 가지면 바이오트론이 분비가 되고, 죽을 마음을 가지면 녹시트론이 분비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하여튼간에 쭉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렸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아까 엘리자베스 블랙본이라고 하는 그 2009년도 노벨 생리학상을 받은 텔로미어 연구자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텔로미어 연구자가 연구한 내용을 제가 결론에 잠깐 말씀드릴게요. 뭐냐면은,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텔로미어가 짧답니다. 그래서 이 엘리자베스 블랙본 팀이 어떤 사람을 갖다가 연구를 해봤냐면은, 간병인들 있잖아요. 간병인들. 그러니까 중증 환자를 돌보는 간병인들. 그 사람들의 간병인, 가족들을 텔로미어 길이를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그분들의 텔로미어가 짧았습니다. 평범한 사람들보다. 왜? 스트레스에 의해서 텔로미어가 짧아진다는 것을 자기네들이 연구해 보니까 나오니까. 그래서 그런 표적을 잡아가지고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이유가 있더라는 겁니다. 똑같은 그런 환경에 있는 그런 간병인이고 그 가족인데, 일반인하고 똑같은 텔로미어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그런가? 왜 이 사람들은 다를까? 라고 봤더니 그 사람들의 마음 자세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떻게 마음 자세가 다르냐? 그 사람들은 그러한 환경,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을 당연한 거다라고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야. 라고 스트레스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첫째. 그리고 오히려 감사한 마음으로 생각을 하고,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텔로미어 과학에 따르면은 이 마음에 의해서 텔로미어가 길이가 짧아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걸 밝혀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텔로미어 과학은 그래도 우리 조희성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에 의해서 영생의 물질이 나온다, 바이오트론이 나온다. 좋은 마음을 먹으면, 영생할 마음을 먹으면 바이오트론이 나오고, 죽을 마음을 먹으면 녹시트론이 나온다는 것을 입증해주는 하나의 근거 자료, 과학적인 증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제 많은 과학이 이러한 우리 영생학의 이 우수성을 입증해주는 그런 과학자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앞으로
이 과학이 발달해서 정말 약만 먹으면, 약알만 먹으면 10년, 20년, 30년 수명이 늘어나는 그런 시대가 온다면 그 약을 먹으려고 막 난리 법석을 치겠죠. 그러다 보면 그 약은 어떻게 됩니까? 비싸게 지겠죠. 비싸지면 어떻게 됩니까? 돈 많은 부자들이나 먹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양극화가 심화돼가지고 부자들은 영생하 오래 살고 안 아프고 배고픈 사람들은 빨리 죽고 막 고통스럽게 살다가 이건 굉장히 모순된 일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자본주의 양극화가 문제인데 그래서 이런 것은 약물에 의한 수명을 연장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불공평한 불평등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를 많이 양극화를 문제를 더 발생시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조성님께서 말씀하신 바이오트론을 활성화시키는 거. 바이오트론 활성화시키는 것은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그죠? 영생할 마음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바이오트론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를 우리가 갖도록 하는 게 좋겠다. 이거를 끝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 이걸로